아침에는 너무 차가운 음식부터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모닝커피와 빵을 드셨던 분들, 샌드위치를 드셨던 분들, 오전마다 과자나 초콜릿을 찾으셨던 분들은 달달한 과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바나나가 가장 휴대하고 먹기 편하고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과일이 바로 제철 자두입니다. 딱 2주만 드셔보세요. 가공된 단맛을 자주 찾던 분들이 가장 먼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가장 많이 먹어오던 음식이 빵이에요. 빵은 밀가루로 만들죠. 여기에 설탕과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부터 달콤한 빵과 잼, 설탕이 들어간 커피까지 함께 먹으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빵만 간단하게 먹고 출근했는데 오전부터 다시 배가 고파 과자나 초콜릿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빵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빵을 못 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빵의 양부터 절반으로 줄여보십시오. 흰 밀가루와 크림,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보다는 통밀이나 통곡물로 만든 담백한 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감은 조금 포기하셔야 돼요. 달고 부드러운 빵에 익숙하면 통밀빵은 거칠고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빵을 먹을 때는 빵만 단독으로 먹지 말고 자두 같은 생과일을 곁들여 보십시오. 빵의 양은 절반으로 줄이고 자두 1개와 삶은 달걀, 무가당 요거트나 견과류를 함께 먹는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빵만 먹는 것보다 여러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빵이나 간식에는 설탕뿐만 아니라 시럽이나 감미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맛에 계속 익숙해지면 점점 더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돼요. 아침에 빵을 먹고 오전에는 달콤한 커피를 마시고 점심 뒤에는 과자나 초콜릿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건강식품부터 찾기 전에 빵과 과자, 달콤한 음료에 쓰던 돈을 제철 과일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먹어야 할 것은 물입니다. 물. 물 한 잔으로 밤새 잠들어 있던 입안과 위장을 깨워주는 겁니다. 집에 정수기가 있다면 냉수와 온수를 적당히 섞어 너무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드셔도 됩니다. 정수기가 없더라도 상온의 물이면 충분합니다. 밤새 우리 몸은 쉬면서 회복하고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마시는 물은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물을 먼저 마신 다음 살아있는 채소나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 역시 수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침에 가볍게 챙겨 먹기 좋은 과일입니다. 다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아주 차가운 자두를 공복에 여러 개 먹는 것은 피하십시오. 평소 위가 예민하거나 신맛을 먹었을 때 속이 쓰린 분들은 미지근한 물을 먼저 마시고 자두를 1개 정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자두는 잠시 실온에 두었다가 드셔도 됩니다. 저도 열이 많은 체질이라고 생각해 찬물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자주 마셨습니다. 요즘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도 있죠. 물론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고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자주 불편하거나 아침마다 배가 아픈 분이라면 약이나 건강식품부터 찾기 전에 찬물과 아이스 아메리카노부터 줄여보십시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출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기와 튀김, 달콤한 빵처럼 소화에 부담이 되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기관이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속이 무겁고 졸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크게 배가 고프지 않다면 무조건 많은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부터 1잔 드시고요. 그래도 뭔가를 먹어야겠다면 소화 부담이 비교적 적은 채소나 과일을 적당량 드셔보십시오. 자두 1개를 천천히 씹어 드셔도 되고 속이 예민하다면 무가당 요거트나 견과류, 삶은 달걀을 먼저 먹고 자두를 곁들이셔도 됩니다. 과일의 당이 설탕과 똑같다고 생각해 과일을 무조건 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두 1개를 통째로 씹어 먹는 것과 자두 여러 개를 갈아 만든 주스를 한 번에 마시는 것은 다릅니다.
자두만 단독으로 여러 개 먹는 것과 무가당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적당량 먹는 것도 다릅니다. 혈당 반응은 먹는 양과 개인의 건강 상태,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자두를 무조건 끊기보다는 한 번에 먹는 양을 조절하고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다면 과일만으로 질환을 치료하려 하지 말고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면서 섭취량을 정해야 합니다. 과일에는 자연적인 당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분과 식이섬유, 비타민과 여러 식물성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당분과 설탕, 시럽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완전히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도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고 적당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고 궁금해 하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한 가지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몇 시에 먹어야 한다거나 반드시 긴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바로 어제까지 야식으로 족발과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야식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아침에 빵과 커피를 먹던 습관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참겠다고 버티다가 다시 과자나 빵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가공식품을 생과일로 조금씩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모닝커피와 빵을 드셨던 분들, 샌드위치를 드셨던 분들, 오전 10시나 11시만 되면 탕비실에서 과자와 초콜릿을 찾았던 분들은 달달한 과일로 대체해 보십시오. 바나나가 가장 휴대하기 편하고요. 그 다음으로 제철 자두와 키위 같은 과일을 추천드립니다. 가공된 단맛에 입맛이 길들여지면 계속 더 자극적인 단맛을 찾게 됩니다. 이 습관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자연에서 온 과일의 단맛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간식을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달콤한 과일로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딱 2주만 해보세요. 다만 자두를 먹고 속이 쓰리거나 복통과 설사, 입술이나 얼굴이 붓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억지로 계속 먹지 마십시오. 자두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두는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하지만 매번 생자두만 먹기 어려운 분들은 가끔 갈아서 드시거나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스무디처럼 드셔도 됩니다. 다만 자두를 갈아 먹으면 통째로 씹어 먹을 때보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개를 섭취하기 쉽습니다. 자두 한 개를 씹어 먹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주스로 만들면 두세 개도 금방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두 주스나 자두 스무디를 만들 때도 사용하는 양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 음료는 가능하면 집에서 깨끗한 생자두로 직접 만들어 드십시오. 시중에서 판매하는 자두맛 음료나 자두청은 생자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두가 조금 들어갔더라도 설탕과 액상과당, 향료가 많이 들어가면 건강을 위해 과일을 먹는 의미가 줄어듭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자두라는 글자만 보지 말고 원재료명과 영양 정보를 확인해 보십시오. 자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첨가된 당류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두맛 음료와 자두 원물 100%는 전혀 다릅니다. 자두청 역시 자두와 설탕을 함께 넣어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자두 대신 매일 많은 양을 먹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자두를 드신다면 깨끗하게 씻은 생자두를 한두 개씩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먹어보고 새콤달콤하고 맛있었던 제철 자두는 영상 아래쪽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어떤 자두를 골라야 할지 고민되셨던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무조건 많이 드시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양으로 맛있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철 과일을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과일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